보수끼리 뭉쳐주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분한테 보수끼리 좀 뭉쳐주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겁니다. 자, 요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보시죠. 예,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물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할당을 하셨구나.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할당을 이렇게 하셨네. 뭉쳐주세요. 자파 이기려면은 보수가 뭉쳐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이 안 생깁니다. 이게 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아무튼 어떤 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당원 모집하는 그 대구 현장이었는데 어떤 지나가신 분이 목소리나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나가는데 저기 하면서 둘러 세운 뒤에 보수가 뭉쳐야지요 했는데 들으셨죠?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답. 그리고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답이 아니다라고 약간 반응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요거 김영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평소처럼 소신껏 얘기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소신껏 대표가 얘기했다. 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결기가 없었으면 굳이 신당을 만들었겠나 탈당을 했겠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초기는 뭐 천하용인 아무도 안 나온다 혼자 간다 했는데 사실은 뭐 용을 빼고는 다 예. 같이 합류하고 또 실제로 문병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더 같이 뭐 안영건 전 의원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분위기 나름대로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도 썩 나쁘지 않아서 좀 뭐 우리가 언론의 특성상 뭐 함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이준석 대표의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탈당하고 출당하는 분들에 예. 대해서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규탄하려면 단결해야지 왜 이렇게 출당하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배신으로 보느냐, 분열로 보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긴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몸으로 저 사람들이 이제 보여줄 때다 그렇게 봅니다. 김철현 교수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저런 질문을 봤을 때 그냥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그냥 그거를 뭔가 얘기를 했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떤 그 태도에 대한 저 지적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뭐가 일반 이제 무슨 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대구에 아까 얘기한 그 길거리에서 만난 저분뿐만 아니고 예. 대구에 있는 나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보수와 단합해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 단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히 저 장소가 대구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어르신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분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질러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우리 그 어르신이 얼마나 무안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분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냥 저분은 그냥 오래된 꼴통 보수니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찍어주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면 과거 그 교육에서 그때 뭐 윤여한 혁신위원장이 밥상머리 교육을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이 지금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준비된 저런 뭐 현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굳이 저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저런 부분들이 저는 대구에서 이번에 선거를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이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구 어르신들은
이준석 대표를 품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도 저런 태도들이 결국은 굉장히 대구에서 다음 이번에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도 예.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때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 있죠. 뭔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 전망을 좀 내놓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대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네. 큰 힘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단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잘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힘이 약화될 것이고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표가 50대 50으로 나왔다. 당 대표가 선두에 서서 우리 후보를 디스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18% 정도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0.73%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변호사 김무성 정 대표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으면 7에서 8%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당대표가 뭘 해서 0.73%포인트 차로 밖에 못 이겼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미가 없죠. 오. 뭐 어차피 이겼는데 0.73%로 어차피 이겼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예. 수능을 봤는데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면 예.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나 수석으로 합격하나 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저런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반박하겠죠. 한데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반박하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앞에 말씀도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예. 저런 이야기를 못하러 전직 당대표 뭐 5선인가 6선인가 하셨던 국회의원이 하실 말씀인가? 저는 못하러 하셨을까요? 저런 얘기를. 글쎄요. 뭐 또 출마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전용기 의원께서는 뭐 7에서 8%포인트 차가 될 거를 1%포인트 차도 안 되게 됐다. 이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에서 이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당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모습적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선 때의 이준석 대표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7, 8% 이긴 것은 희망사항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2030들에게 좀 소구력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후보와 여러 가지 컨셉적인 부분에서도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뽑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기는 좀 어려우니 보수건 진보건 원팀으로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늘 해오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어떤 분이 보수끼리 뭉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글쎄요, 뭐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대선 끝나고 나서 토사구팽 당했고 당에서 내쫓아지다시피 나왔는데 예. 여기에서 개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보수의 적통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는 못하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심과 그리고 공심이 약간 섞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의 반응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하고 했으면 오늘 영상 안 다뤄졌을 거예요 내용으로. 근데 조금 뭐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거? 그런 부분들이 소신이 있는 것이죠. 소신입니까? 소신이 약간 있는... 이게 여긴 소신 아까 뭐라고요? 약간 다른 표현 쓰셨잖아요. 여기 하여튼 다릅니다 지금 반응이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스타일이 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이 약간 보시는 눈이 쫙 나눠졌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